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한반도 주변의 전략 정찰 자산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대한반도 정찰 비행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RC-135 3종 세트가 모두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만 볼 수 있다는 RC-135 3종 세트의 동시 집결이 지금 극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이 RC-135W 리벳 조인트, RC-135S 코브라볼, RC-135U 컴뱃 센트 이 3종을 모두 가데나에 배치하고 한반도 정찰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식별된 것은 탄도미사일 추적기인 RC-135S 코브라볼입니다. 기체번호 61-2663입니다. 이 기체는 2월 3일 새벽 5시 15분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서 08시 태안 인근의 서해 중간 수역에 나타난 뒤에 백령도 인근 해역을 돌며 북한 서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것은 신호정보 수집기, 즉 감청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 기체번호 62-4139입니다. 이 기체는 3일 오전 경기만 일대에서 식별된 뒤에 서울 이남의 과천, 강남, 이천 등의 지역을 한국정보기관 및 부대 상공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2월 3일 오전 이들이 한반도 지역 정찰을 마친 뒤 오후 3시경 가데나 기지에는 미 본토 네브라스카주 어퍼트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날아온 감청 정찰기인 RC-135U 컴뱃 센트가 도착해 임무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최근 극동지역에 탄도탄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 그리고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인 SBX-1 등을 전진 배치한 바 있는데요. 미군 감시정찰 자산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을 보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년간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는데 장거리 미사일이죠. 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기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 열병식에서 보여주었던 화성 16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그 ICBM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뱃 센트까지 날아왔는데 이 전략정찰기 3종 세트가 동시에 집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지난 2017년에 화염과 분노 이 시절 이럴 때만 지금 모였는데 지금 3종 세트 모였어요. 코브라볼이 아침에 새벽에 정찰을 했는데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백령도까지 올라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백령도 사실 이 북한 황해남도의 최끝단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북한 쪽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위도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까지 ADS-B 위치 정보를 송신했다고 한 것은 그 다음부터 군사작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백령도를 지나서 평양 정도와 비슷한 그 위도까지 진출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공해상이니까. 이야, 이 정도로 지금 과감하게 코브라볼이 들어갔고 이 코브라볼은 이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탄도미사일의 송신기와 수신기와 이 통제소의 송신기 서로 간의 무전을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그걸 송수신하는 것을 감청해서 감시해가지고 이제 요격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 정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리벳 조인트가 들어가서 이 수도권 우리 경기도 상공에서 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한국 정보 부대를 정찰했을까마는 아무튼 이 북한 지역도 정찰해야 되니까 그 북한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서 아마 있었다고 봅니다. 감청이죠. 감청하고 그 사이에 오후에 다시 오키나와에 미 본토에서 날아온 컴뱃 센트가 들어왔어요. 이 컴뱃 센트는 리벳 조인트가 탐지해서 미 본토에 있는 정보 부대에 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 정보 부대는 그 보고를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해서 그걸 한 줄, 두 줄로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 지금 북한 때려야 됩니다. 또는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습니다. 이거 요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보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통령이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이 라인이에요.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이 세 명에게 직보하는 게 컴뱃 센터인데 컴뱃 센터는 미군의 2대, 코브라볼은 3대 이렇게밖에 없는 게 지금 한반도를 정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것도 장거리 ICBM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월 16일, 다가오는 2월 16일이 북한의 최대 명제라고 하는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입니다. 2월 12일 날 핵실험을 했고 2월 12일 어간에 장거리 미사일 쏘았고 이런 전례가 많습니다. 그게 광명성절, 즉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고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2월 10여일에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설 연휴 또는 이번 주말 이 어간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것은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즌2가 2021년에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는 정말 될 뻔했다가 우리 한국 정부가 뜯어말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안 하니까 이번에야말로 만약에 그런 시기가 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993년, 4년 한번 할 뻔했다가 말았던, 스톱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해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럴드 R. 포드급 슈퍼캐리어 항공모함을 보조해 미 해군의 항모 전력을 확장시켜줄 미래형 경항공모함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미래 해군력 건설에 관한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항공모함, 일명 CVL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연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상시스템사령부가 현지 시각 2월 2일 밝혔습니다. 해군 소장으로 해상시스템사령부의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제이슨 로이드 제독은 현재 해군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발전형, 제럴드 R. 포드급의 경량화 파생형 등 다양한 유형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연구 중인 CVL의 대안은 아메리카급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스토블 방식의 개념은 물론 제럴드 R. 포드급을 축소해 4, 5만 톤급으로 만든 캐토바 항모 개념, 또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도입해 무인기 위주로 작전하는 미래형 항공모함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은 비용 측면에서는 아메리카급 기반의 스토블 항모는 가장 저렴하지만 캐토바 방식 항모보다 소티 생성률, 작전 반경 등 모든 능력에서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이를 차순위에 놓고 포드급을 경량화한 중소형 캐토바 항모에 무인기 중심의 비행단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은 2040년대 이후 제럴드 R. 포드급 8척에서 10척에 더해서 6척의 경항모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이른바 배틀포스 2045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새로운 항모가 과연 어떤 형상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경항모 4, 5만 톤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2, 3만 톤짜리가 경항모라고 하지만 여기 4, 5만 톤을 경항모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걸 미 의회에서는 또 이제 상위권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 이것처럼 하자. 그래서 스토블 방식, 즉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이 스토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F-35B 운용해라. 왜? 싸니까. F-35B가 싸다는 게 아니고 배가 싸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그런데 이제 미 해군은 그렇게 되면은 항속거리는 짧고 F-35B 짧죠. 그리고 무장 능력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조기경보 통제기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제럴드 포드급을 축소해서 10만 톤짜리를 한 4, 5만 톤으로 반 정도로 축소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 이게 지금 이렇게 일자형으로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앵글드 데크를 양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함시키고 착함시키고 그래서 이 캐토바 방식 캐터필트로 쏘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 착함하고 이걸 이제 캐토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존의 슈퍼 캐리어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싶다. 그래야 소티 생성률도 그러니까 하루에 이 경항모를 수직 이착륙 방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띄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이상을 띄울 수 있으니까 똑같은 숫자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도 2배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작전 능력이 완전 다르죠. 우리 경항모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덩치를 경항모로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캐터바 방식, 캐터필터로 쏘는 방식으로 가야 F-35C 탑재해서 더 멀리 갈 수 있고 벙커버스터 쏠 수 있고 또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띄우는 것을 하루에 2번까지 띄울 수 있고 이래서 압도적인 작전 능력을 갖는 거예요. 조기 경보기 탑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스타일의 경항모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군의 그냥 독자적인 그냥 명품병에 걸린 김치녀 같은 이런 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김치녀, 제가 김치녀를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거 이미 알고 미 해군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제랄드 포드급처럼 그러나 덩치는 작게 가고 싶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완전 새로운 개념 MQ-25 스팅레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가오리처럼 생긴 공중급유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인 전투기, 수직이 착륙하는 무인 전투기 이런 걸 해서 완전히 그냥 무인기로만 이루어진 미래형 항모 전투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6척 그리고 포드급 8척에서 10척 그리고 아메리카급 강수 상륙함 또 수척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군은 20척 넘는 중대형 항공모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아무튼 항모, 미 항모 센 놈으로 나오길 바라고 한국 해군이 경항모 꼭 가지고 싶으면 이 미국의 배틀포스 2045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